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부산에는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도로가 침수됐지만 우려했던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한 비구름대가 일단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남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비는 내일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특히 충청 남부 그리고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마전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늘어선 비구름대가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비구름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린 뒤 오늘 아침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부산엔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선 어제 오후 10대 남학생이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렸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소방관 180여 명과 헬기 한 대가 투입돼 수색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큰 비가 내렸던 부산에서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오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강수대가 빠져나가면서 오늘 아침 남해안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새롭게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은 3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장마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진 뒤 끝나고 서울 등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에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이면 합의문 의혹과 관련해 공개청문회에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공개 청문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향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내밀었습니다.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박 후보자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30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했다는 합의문 사본이란 주장입니다. 박 후보자는 위조된 문서라고 맞섰습니다.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단호했던 입장이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과 논의 과정에서 남북 협력이 이뤄지면 20에서 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서명이 있는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어떤 경우에도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조사도 청문보고서 채택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꺼낸 통합당 의원에게 추 장관이 소설을 쓴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아들 사례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복귀를 하지 않고 탈령에 해당하는 것이 1시간 만에 갑자기 휴가 연장으로 바뀌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지검장이 차관으로 발령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갑자기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추 장관의 반응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참,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법사위 전체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근거 아니잖아요.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시 회의가 시작된 후에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통합당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거절했습니다.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전 정권에서 사들인 초호화 대통령 전용기를 거부하고 민간 여객기를 타고 순방을 다니고 있는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건의 매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용기는 미국으로 옮겨졌다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멕시코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앞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 전부터 매각하기로 약속했던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입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용기에 대해 과잉 지출의 표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건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전용기는 엘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약 2,6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탑승하지 않았고 일반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습니다. 전용기는 매각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잉사 경납고에 1년 반 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지난 22일 다시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건의 구매 제안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건의 경우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의료 장비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이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성금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내에 매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89개 도시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데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부터 최대 10억 회 투여 가능한 백신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장은 올해 말까지 효과가 있고 안전한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현지 시간 27일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험이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 10억 회 투여분의 백신이 생산 배포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국립보건원은 올해 말까지 백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We are all optimistic that the goal that we have set to have a vaccine that works and is safe by the end of 2020 will be met by one of the 모더나는 지난 3월 초기 임상시험을 한 뒤 피실험자들에게 큰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3상 시험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3상 시험은 피실험자들의 상태를 비교 관찰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피실험자의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하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가짜 약을 투여받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염자 중 최고위 당국자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참모여서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감염 사실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은 가벼운 상태고 안전하고 격리된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업무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 크지 않겠습니까?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감염자 중 최고위 당국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 빈도가 많은 핵심 참모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근 접촉 여부나 빈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플로리다 남부사령부 방문 때 일정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최근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네,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일주일 전쯤 가족 모임에서 감염된 것 같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I did speak to him Friday. I believe his daughter was ill first. He tested several times, and I have not spoken to him today. 자, 그런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최근 유럽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주 전쯤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에마뉴엘 본을 만났고 며칠 후 본이 마크롱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을 수행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엘리제궁이 오브라이언 보좌관 확진 소식에 분주해졌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럽에서 돌아온 이후인 지난주 목요일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을 나섰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듯 싶었는데 백악관 안팎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군요. 네, 지난주 백악관 내 카페테리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여자친구가 확진됐습니다. 또 지난달 비밀 경호국 요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가 잇따라 감염됐고 지난 5월엔 트럼프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파견 군인과 펜스 부통령 대변인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마스크 예찬론으로 돌아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마스크를 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관련 연구 결과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망자가 그간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수보다 10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추정된 사망자 수는 14,000명입니다. 먼저 김서연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 출시된 후 2011년에 판매 금지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 모두 627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67만 명이 폐질환이나 피부, 뇌, 심혈관 질환을 새로 앓거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4,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입니다. 실제 접수된 사망자 수가 이번 사망자 추정치의 11%에 그친 겁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000가구의 15,000여 명을 정밀 표본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조위가 서울과 경기 등 3,000가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영호남의 2,0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특조위는 기존 연구보다 표본수를 10배가량 늘려 신뢰도를 높였고 조사원이 가구별로 방문해 면접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특조위의 추산대로라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본 걸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조위는 전 국민 대상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6,817명입니다. 특조위가 이번에 추산한 67만 명 중 약 1%만 파악된 겁니다. 신고된 사망자 수도 추산 규모의 10%에 불과합니다.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지와 건강 상태를 답한 결과라는 걸 감안해도 차이가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9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원인을 모른 채 아프거나 숨진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조위는 정부가 애초에 전수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하듯이 전 국민 가구를 가가오 방문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쓴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디 아픈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이력을 쫓고 병원에서 폐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추적하는 방식 등으로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전 정권에서 사들인 초호화 대통령 전용기를 거부하고 민간 여객기를 타고 순방을 다니고 있는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건의 매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용기는 미국으로 옮겨졌다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멕시코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앞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 전부터 매각하기로 약속했던 보잉 747 드림라이너 기종입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용기에 대해 과잉 지출의 표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건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전용기는 엘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약 2,6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탑승하지 않았고 일반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습니다. 전용기는 매각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잉사 경납고에 1년 반 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지난 22일 다시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건의 구매 제안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건의 경우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의료 장비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이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성금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내에 매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올해 99세인 미국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파일럿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행사 교육에도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은 그간 받은 수업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백발 할머니가 경비행기에서 내립니다. 1921년생 파일럿 로비나 아스티. 세계 최고령 파일럿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 기록은 아이오와주 출신 어니스트 스미스로 지난 2016년 4월 98세였습니다. 아스티 할머니는 젊은 비행사 양성에도 수십 년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군 비행사로 활동했던 경험과 노하우는 학생들에게도 특별했습니다. She taught me a few things up there that I haven't learned in well over 1,000 hours. 아스티 할머니는 인사이드 에디션닷컴에서 99세가 되는 것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밖을 바라본다. 아무 걱정 없이 오늘 하루를 즐긴다는 마음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노인들도 얼마든지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세며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아스티. Love getting people to experience what it's like to lift off this earth.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요.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해서 북한은 매년 자축을 하는데 이날 한 연설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자위적 핵 억제력에 대한 얘기를 또 했네요. 예,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가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강의 국가력을 다지는 길에서 멈춰서지 않을 것이란 말도 연설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지난 5월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핵전쟁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으로 휴전된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해 여러 행사를 벌이는데 어제 저녁에는 평양 대동강가에서 불꽃놀이를 했고요. 그 전날인 26일에는 군 간부들에게 김 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은 수여식도 열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제 금값이 또 최고가까지 갔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깊어져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도 또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예,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이 온스당 1,9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4일 종가가 1,897.5달러로 이 가격이 9년 만에 가장 비싼 수준이었는데 며칠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이 또다시 깨진 겁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약세 현상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총영사관을 폐쇄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금값이 올랐는데요. 어제 한국금거래소 종가는 1g당 77,46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 문제를 놓고 이번 사태 속에서 갈등도 나왔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감옥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예, 볼리비아 중부 도시인 코차밤바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이 재소자들이 지붕에 올라가거나 쇠철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재소자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현지 시간 27일 코차밤바 감옥을 포함한 감옥 4곳에서 이런 시위가 열렸습니다. No hay médicos, no hay medicamentos, están muriendo aquí adentro. No es posible que dejen morir. Somos seres humanos todos. 예, 볼리비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9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500명이 넘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중남미 원주민 부족들과 아프리카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의료 여건이 좋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요. 이게 길어지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작은 것에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한 한 연주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You Raise Me Up입니다. 특이한 건 전 세계 52개 나라에서 수백 명이 따로 각자의 집에서 연주한 걸 편집한 영상이라는 건데요. 피아노 강습 앱을 만드는 한 회사가 코로나19로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이 곡의 연주법을 제공하고 영상으로 찍어보내도록 한 겁니다. 연주에 동참한 남성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it gave everybody something to focus on during the pandemic that was totally removed from the pandemic. Such a positive thing. 예, 특히 이 노래 You Raise Me Up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